안녕하십니까. 탄탄글로벌 네트워크 김주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중 전략 경쟁 관련돼서 텍스트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미국의 대중 전략 접근 보고서, 또 7월에 홍콩 국가보안법, 그 이후에 저희가 일본의 1대1로 구상에 대한 대응 전략 논문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도 좀 주목할 만한 텍스트들이 있어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참고할 문건들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문건은 총 4건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의 공산주의자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이 연설 내용을 처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6월 달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미국 공화당 내 국가안보 및 외교 관련 연구 태스크포스 팀에서 내온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중국에 있는 어떤 그런 텍스트 중에서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문건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의 글들인데요. 그 따이쉬라는 중국 국방대학에 있는 교수의 중국이 미국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4가지와 10가지의 새로운 인식이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중국 통전부라 하면 통일전선부입니다. 통일전선부의 부부장 주어리 부부장의 외부 환경 악화에 대한 적극적으로 준비할 6가지 사안이라는 요 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텍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자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7월 23일 닉슨 박물관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한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미국의 대중전략과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닉슨 행정부 이후에 미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후 미국의 대중 관여 전략을 이제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제 관여 전략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을 어떤 이제 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면은 이 관여 정책이 이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공산주의라는 이제 이념 체계, 또 중국 공산당에 대한 좀 어리숙한 희망 등에서 기인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전략의 최종적인 목표는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를 차단하고 좌절시킨 후 또 미국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두 리더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라는 것이 이 연설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연설의 또 눈여겨볼 특징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점입니다. 또 후반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연대를 모색하겠다는 점도 좀 특징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견인하는 국가로서 중국 공산당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대해 강력하게 압박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부상을 좌절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 기조가 사실은 레이건 시절에도 있었는데요. 레이건 시절에 당시 이제 전략 기조에 아주 압축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바로 trust but verify라는 뜻이 그런 신뢰하되 또 상당히 검증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 키워드라면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전략의 키워드는 바로 distrust and verify, 불신하고 검증해라. 어떻게 보면 레이건보다도 더 강한 그러한 전략 기조를 갖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불신이 어느 정도로 깊은가 이런 걸 보는 걸로는 어떤 공산주의 중국에 대해서는 그 리더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믿을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맹 체제에 대한 구상을 이제 얼핏 비추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고 또 한국에 시사하는 내용도 아주 큽니다.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재 대중 전략을 연대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동맹 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도 국익과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기본적 가치로 하는 그런 체제로서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가치를 중심으로 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이러한 글로벌 질서가 새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좀 편승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좀 평가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 연구자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숙독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이제 텍스트는 미국의 강화와 글로벌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텍스트입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11일 미국 공화당 내 국가안보 및 외교 관련 연구 태스크포스 팀에서 공화당의 외교안보 관련된 주요 이제 구상과 정책 제안을 수록한 보고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7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서론 부분부터 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응, 또 러시아에 대한 어떤 공격 또는 이제 공세적인 입장을 줄이는 대신 억제 전략을 쓰겠다. 또 중동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란과 지하드에 대한 어떤 컨프런팅, 어떻게 보면 대립, 대치를 유지해 가겠다. 또 미국 가치 중심의 글로벌 질서를 계속 유지해 가겠다. 또 결과 중심의 대외원조와 국제 외교를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결론, 그다음에 정책 제안, 이렇게 해서 7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중국 파트의 내용이 가장 많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중국 전략 접근 보고서의 후속 내용들을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시작을 할 때 중국 파트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 배경과 동일하게 그간 대중국 관여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의 중국과 관련된 대내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소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중국 전략 접근 보고서 같은 경우는 워싱턴에 있는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조금 덜 강경하다, 공세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 공화당의 페이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경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주요 위협으로 이 보고서가 보고 있는 건 총 이제 크게 보면 6가지 파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기술 산업을 이제 위협하는 행위, 미국의 산업에 대한 스파이, 어떤 지재권 탈취, 또 미국 연구기관으로부터 지재권 탈취, 이런 행위들을 이제 차단을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차단을 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아까 말했던 이제 지식재산, 기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의 이제 속임수를 차단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중상주의적인 접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이 중상주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그 배경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엄정하게 체크를 하겠다. 중국 전략 접근 보고서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중국의 대미국 투자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은 중국의 허위 정보 및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을 하겠다. 이러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제 공자학원 같은 경우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계 미디어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할리우드라든가 미국의 문화, 스포츠, 예술계까지 많이 침투해 있다. 이런 거를 차단시켜야 된다. 이런 문제고요. 또 중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상 미국의 문제 제기가 될 이슈죠. 이제 인권 문제. 또 중국으로 인해 변질된 이제 국제 기구에 대한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 전략접근 보고서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대상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검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미 제재 조치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기관도 있고 앞으로 취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그룹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면 이제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WHO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미국이 WHO 탈퇴 결정을 하는 그러한 게 이 보고서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또 이제 눈여겨볼 건 중국의 글로벌하게 군대 현대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겠다. 또 끝으로는 미국의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주요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맨 끝에 부분에 정책 제안을 45가지의 정책 제안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제 실행 단계에 착수한 내용도 있고 향후 이제 추진이 유력한 내용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정책들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정책 제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성이 사실 좀 미지수라고 할 수 있죠. 어찌됐든 사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의회라든가 또 청와대 이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안보 라인, 또 외교안보 부처에서도 이 문건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한 걸 토대로 해서 한국이 어떻게 이런 요구가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느 부분을 수용하고 또 어느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지, 또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좀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텍스트에 좀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4가지와 10가지 새로운 인식이라는 이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국의 중앙일보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꼭 중문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이 중앙일보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다이쉬라는 교수가 꼽고 있는 중국이 생각하지 못하는 4가지 점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한이 이렇게 클지 몰랐다는 것. 또 미국의 수법이 이렇게 악독할 줄 몰랐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중국이 이토록 미국에 얻어맞는데도 중국에 동정을 표하거나 지지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 또 중국 때리기를 위해 미국 국내가 일사불란하게 통일전선을 구축했다는 점을 4가지의 내용을 짚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통렬한 자기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여태까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거의 이면에는 일종의 장기와 같이 강력한 포지션을 취하면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러한 형국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조치가 나오니까 중국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재인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인식을 통해서 10가지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져야 할 새로운 인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같은 경우 첫째, 미국은 종이의 호랑이가 아니라 진짜 호랑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또 미국이 계속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미국은 이념이나 가치보다 이익을 중시한다는 말. 또 미국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세계 제일, 우리가 추월한다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미국은 남한테 죄를 짓는 걸 개의치 않는다. 여섯 번째, 미국이 세계의 큰 형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 미국 앞에서 정보 공유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 여덟 번째, 미국은 전략의 고수다. 적이라고 찍히지 말아야 한다. 아홉 번째, 미국 선거가 국가 전략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의 핵심 전략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와 끝까지 붙어보겠다고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10가지 새로운 인식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 특히 중앙일보 내용을 좀 같이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 따이쉬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매파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강경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걸 보고 이제 매파라고 하는데, 이런 매파의 어떠한 입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중국이 졌다라는 것보다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할 때 이 분노가 아닌 이성으로 대해야 된다. 특히 지혜와 용기로 싸워야 한다는 이러한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미국의 대중전략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하는 주장은 사실 여러 차례 나왔고, 또 한국에서도 유명한 건 과거 이제 작년이죠. 지린대학의 리샤오 원장이 했었던 또 글들이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리샤오 원장의 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또 기사화 많이 됐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경우는 결국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미중 경쟁이 더 격화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책임론을 놓고 그러면서 미국이 대중 압박을 더욱 강하게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장기전, 2019년부터 사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신대장정이라고 나왔었는데 이런 좀 수성 전략을 좀 펴야 되는 거 아니냐, 또한 내부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인식에서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재인식을 좀 해야 할까, 이러한 맥락에서 좀 나온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기사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글은 중국 통일전선부 전 부부장 조리 부부장이 7월 3일 항구15에 기고한 발표물입니다. 외부 환경 악화에 대한 적극적으로 준비할 6가지 사안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코로나 팬데믹 상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외부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중국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 또 이를 위해서 6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이 조리 부부장이 말하는 거는 미중 관계 악화에 따라 전방위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라 라는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외부 수요가 축소되고 또 산업 가치 사슬이라든가 공급망이 단절이 될 것이다. 이제 디커플링이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이제 상시화될 거고, 이런 질병이라든가 인류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계속 공존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걸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네 번째로는 미국 달러 패권에서 이제 벗어나서
위안화와 달러의 디커플링을 준비해라 라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식량 위기의 폭발을 준비해라.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테러 세력의 도래를 준비하라 라는 이러한 6가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은 바로 미중 디커플링을, 미국의 체제에서 중국이 떨어져 나와서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자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를, 글로벌 체제를 형성을 할 준비를 해라. 가장 기본은 자신을 지키는 것부터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자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4가지 좀 중요한 텍스트들을 좀 봤는데요. 이러한 4가지 텍스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좀 평가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제 강력한 압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면, 이 텍스트들이요. 중국은 미국의 압박의 배경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내용이 이 오늘 살펴본 텍스트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던지고 싶은 시사점은, 이 미중 전략 경쟁이 이제 각국이 국군을 걸고 이제 격렬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과연 이제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떠한 대응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쟁이라는 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이 경쟁 과정 자체에서 새로운 혁신이 나오고 또 그 혁신이 그 국가와 사회 또 사람들을 한 단계 진일보시켜 왔다는 점에서 사실 한국도 이 미중 전략 경쟁이 갖고 오는 글로벌 전반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피고 또 전략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는 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탄글로벌 네트워크 김준영이었습니다.